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이네요. 주말에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저는 주말 내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뭐 노동하셨어요? 허리가 왜 아파? 다음 달에 이사를 가는데 그렇군요. 제 짐 중에 책이 좀 많아요.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마도 말씀하시면 안 믿으실 것 같긴 한데 10,000권 가까이 됩니다. 아니 무슨 도서관에요? 10,000권이나 책이 있게? 근데 이삿짐 센터를 보통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이 많으면은 이거를 안 날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무거우니까요. 책이 무겁긴 하죠. 예, 무겁고 많고 그래서 원하는 경우에 별도의 추가 서비스 요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한번 처리를 해보려고 라면 박스를 구해다가 주말 내내 책을 쌌는데 책을 높은 곳으로 올릴 때 이때 좀 무리를 했나 봐요. 허리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너무 가려운 거야. 어디 가요? 파스 붙인 자리가요.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요, 뻘겋네. 그거 혹시 파스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파스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파스가 식빵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있어요? 당연하죠. 파스도 약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유통기한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파스나 이런 데 보시면 유통기한이 당연히 있고요. 그 유통기한이 넘은 파스를 쓴다. 물론 부작용이 먹는 것만큼 심하진 않지만 박 PD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가려움증이나 빨갛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 여름인가 가을에 그 가루 커피 있잖아요. 봉지 커피. 예.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장염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파스의 저주인가요? 그렇죠. 파스도 사실 때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주세요 하거나 그냥 슈퍼에서 그냥 집어오죠. 유통기한 보통 확인 안 하잖아. 우유나 치즈 같은 거 살 때는 반드시 확인하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 내내 좀 고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우리 애들이 봄이라 또 개구리 뛰듯이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거든. 네.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애들 데리고 산에 갔다 오고요. 일요일 날은 어제죠. 과천과학관을 또 갔어요. 그래서 과천과학관에서 뛰어놀게 했었는데 저희가 과천과학관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슨트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박물관 설명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제도 저희가 갔었을 때 마침 도슨트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들었던 데는 자연사관 도슨트 설명은 저희가 두 번째 듣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들었던 선생님이랑 또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색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자연사관이나 뭐 이런 데 갔었을 때 화석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봤죠. 공룡 화석, 네. 그 다음에 맘모스 화석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경우가 있고 모조인 경우가 있잖아요. 모조도 있다고요? 화석이 다 진짜는 아니죠. 박물관인데? 모형을 갖다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진짜와 모형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 되게 재밌었어요. 어떻게 해요? 모형은 진짜 모형 그대로 레고처럼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화석인 경우에는 그 뼈 밑에 보면 살짝 철로 만든 기둥이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요. 화석이 몇 억 년 전, 몇 천만 년 전에 땅속에 묻힌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뼈 안에 있는 연골이나 이런 게 다 녹아 없어졌단 말이에요. 발견이 되더라도 그걸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 같은 걸로 그걸 지지를 해가지고 원래 모형을 유지해 주는데 모형이야 당연히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형은 그대로 세워놓고 어디에 철을 이렇게 대놨다. 저게 진짜 화석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모형은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그렇죠. 오히려 실물이 부자연스럽다. 그럴듯하네요. 네, 그런데 과천과학관에도 진짜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다 진짜는 아니었고요. 근데 진짜 모형이 있는데 도슨트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중에 이게 재밌었더라고요. 진짜 뼈 중에 일부가 이렇게 날카롭게 물린 자국이 있대.
네. 왜냐하면 초식 공룡이었거든요. 근데 육식 공룡한테 물린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래요. 그래서 과천과학관 가 보시면 뼈에 이빨 자국 있는 거 꼭 한 번씩들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과천과학관만큼이나 또 반가운 손님을 모셨잖아요. 개그맨 신동엽 씨죠? 그렇죠. 네. 신동엽 씨가 저희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농담이고. 호텔타임이라는 타임 커머스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앱을 신동엽 씨가 광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타임 측에서 경제브리핑 애청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원래 이 앱을 다운을 받으면 5,000원 할인 쿠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브리핑 애청자들에게는 추가로 5,000원 할인 쿠폰을 더 증정을 해서 총 10,000원을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연다고 하네요. 그 10,000원이나 할인이 되는 거예요? 예, 호텔타임. 타임 커머스가 뭐지? 호텔에 빈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먹는 거나 이런 거와 달리 이거는 그날이 아니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방을 늦게나마 싸게 팔면은 사는 사람은 싸게 사서 이익이고 파는 사람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방을 조금이라도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 이벤트 있잖아요. 생일이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이런 이벤트 보내시고 싶으신데 뭐 마땅한 장소가 없다? 호텔타임 앱에 들어가서 빈방 찾아보시면 아주 저렴하게 이벤트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10,000원 할인까지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호텔타임 측에서 애청자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래서 애청자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면 언제나 가능하다. 그래서 성사가 된 거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호텔 자주 이용하세요? 사실 수영장이 있는 특급 호텔에서의 휴식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입니다. 호텔타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전국의 모든 특급 호텔들을 날마다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약은 물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호텔타임에서 딱 4번의 터치로 특급 호텔을 여러분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호텔타임 앱 다운 뒤 경제브리핑 코드 ECON55를 입력하시면 10,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국제 유가가 한동안 바닥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죠? 그런데 이번에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왜 급락한 거예요? 주요 산유국들이요. 카타르 도하에 모여서 원유 생산량 동결을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왜 논의를 했겠습니까? 기름값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생산을 좀 줄이자. 그런데 펑크가 났어. 누가 펑크 냈어요? 이란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이란을 가장 지금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우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니 정작 지금 기름을 콸콸 뽑아내는 이란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모인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나도 감산 안 해. 하던 대로 할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름이 안 줄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저유가 상태가 당분간 지속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동의를 해줘야 기름값이 올라갈 텐데 이란이 저희가 저번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국 경제 해금이 되면서 이제는 얘네들도 자본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당장은 얘네가 IT 제품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름을 많이 팔아서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 산유국들이 볼 때는 정말 불편한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외신을 보니까 6월에 다시 한번 모인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6월도 거의 기대를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다.
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5대 5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그 이유가 밝혀졌네요. 오늘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요. 전국에 있는 버스가 한 4만 5천여 대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중에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버스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8,000여 대. 와,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타는 버스는 다 천연가스 버스인데 무슨 경유버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수도권에서만 경유버스가 몇 대가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무려 7천여 대. 뭔 얘기냐면 아까 얘기대로 서울에 등록된 버스는 대부분 천연가스 버스예요. 거의 100%. 네. 그런데 경유버스가 경기도나 수원, 인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게 거기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서울에도 올라오잖아. 그렇죠. 서울도 보면은 강남역이라든지 양재역 그리고 소공동 이런 쪽은 경기도로 가는 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도 경유버스의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유버스가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이요. 경남이네요. 경남에 2,100여 대가 돌아다니고 있고 경북에도 1,800여 대, 전남이 1,700여 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대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청정 지역으로 불리는 데가 있죠. 제주. 제주도에도 경유버스가 있어. 아, 그래요? 여기 지금 전기차가 난린데. 그러니까요. 제주에도 경유버스가 470여 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버스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예. 버스 이외에도 경유 쓰는 데가 너무 많죠? 화물차. 그렇죠. 예. 화물차나 건설 차량 이런 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더 심각할 텐데 이거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많이 팔린다. 저희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 도시락도 고급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고급화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오늘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들 편의점의 주력 도시락 가격이요. 4,000원 중반대라는 거예요. 오호. 우리가 4,000원 중반이다. 그러면은 사실 식당 가서 먹기에는 조금 부족하잖아. 그렇죠. 근데- 4천짜리 없죠. 네. 근데 도시락을 산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CU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에 단일 상품 매출 1위 백종원 도시락이래요. 아하. 이 백종원 도시락 중에 한판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 백종원 한판 도시락이 3,500원. 매출 3위는 백종원 매콤 불고기 정식인데 얘는 3,900원이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3,500원 미만이 제품이 주류였대요. 그런데 백종원 도시락이 나오면서부터 4,000원에 육박을 하거나 4,000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통계를 따져봤더니 작년부터인가는 3,500원 이상의 제품들이 전체의 52% 이미 작년부터 고급화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세븐일레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세븐일레븐의 히트 상품은 해리 도시락인데 아, 해리. 예. 이 중에서도 해리 11찬이라는 제품이 있대요. 그러면 반찬이 진짜 11개나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11가지가 들어간 해리 도시락이요. 가격이 4,500원. 오호. 그닥 싸진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11찬 해리가 세븐일레븐 전체 매출 중에서도 5위래. 5위. 아, 이렇게 비싼데도 예. 세븐일레븐에서 도시락 단품이 매출 톱10 안에 든 건 이 해리 11찬이 처음이래요.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도시락이 보통 돈이 없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또 직장인들이 많이 먹잖아요. 예. 이 4,000원이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침 CU에서 백종원 도시락이 나오면서부터 이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야. 컵라면, 유부초밥, 콜라 이렇게 딱 세 가지를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4,000원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도시락을 먹느냐 컵라면에 유부초밥을 먹느냐 선택을 해야 되겠네. 가습기 살균제 이것 때문에 고통 입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우, 그렇죠.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벌써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저는 섬뜩해요. 저도 이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총각 때 못 모르고 가습기를 매일 틀고 잤어요. 근데 거기에 옥시에
살균제를 넣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이들 제품을 쓴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야. 그렇죠. 폐섬유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폐가 굳어가는 현상. 아무튼 지금까지도 옥시에서는 완벽하게 이거에 대한 보상이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판매했던 데 있죠. 유통업체. 롯데마트가 당시에 비슷한 PB 제품을 판매를 했었나 봐요. 예. 이것 때문에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분들한테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하겠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와, 롯데가요? 그러니까 롯데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롯데마트는요. 당시에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이거를 아까 얘기대로 PB 상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된 검찰 수사가 요즘 한창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사과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도 롯데를 따라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무튼 롯데는 오늘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 작업을 수행할 기구를 설치하겠다. 또 보상안도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롯데마트 관계자는요. 대표가 직접 사과 문항과 대책 내용까지 가다듬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근데 사실 롯데 PB 제품을 산 사람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더 많은 제품을 판 곳이 바로 옥시 아닙니까? 옥시. 이 옥시에서 제일 먼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의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대 모 연구원들이 그거를 거부를 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선 제대로 실험을 할 수가 없고 그 실험을 의뢰받아왔던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그런 정황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어허.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아마존이 이제는 페덱스, DHL과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물류업체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이요. 물류 강자가 되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한 공항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아니, 기업이 공항을 인수할 수가 있나요? 뭐 독일이니까 이게 가능한가 봐요. 근데 이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래요. 아니, 그러면 거기는 독일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데잖아. 예. 근데 보통 유럽에 갈 때 프랑크푸르트에 가장 먼저 내리잖아요. 경유를 할 때.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프랑크푸르트 이 공항이래요. 다행히 우리가 아는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프랑크푸르트 한 공항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마존이 왜 공항을 인수하지? 궁금하시죠? 독일 수도가 베를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이 며칠 전에 베를린에서도 1시간 안에 구매한 물건을 배달을 해주겠다. 아마존 프라임 나우 서비스잖아요. 이거를 독일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야. 그런데 이걸 하려면은 당연히 물류 기지도 있어야 되고, 그죠? 창고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한 공항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앞으로는 중국에서 만약에 대나무 관련 제품을 수입을 해와서 독일에 풀어서 이거를 페덱스나 DHL이 했던 일을 자기네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드론으로 수송하지 않을까? 드론으로도 수송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속보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탈 행동에 사실은 수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국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죠? 네, 한 심리학자의 책에 따르면 욕을 하면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방이 지저분하면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창의성도 올라가고 청소도 안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빌미로 너무 오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등짝 스매싱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심장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캬, 전국의 애주가들이 기뻐할 만한 연구 결과네요. 그 외에도 섹스, 욕, 과속운전, 게으름, 낙서와 같은 일탈 행동의 장점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이 책을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삐딱한 심리학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였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인터넷 검색어 상위 뭐가 올랐는지 기억나시죠? 일본 지진 아닌가요? 일본 지진이랑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불의 고리. 이게 상단에 올랐거든요. 오, 저도 그래서 보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4일부터 일본 지역에서부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일본 구마모토. 그리고 그날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공화국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바누아투에서 발생한 지진도요. 규모가 6.4, 구마모토 6.5에 못지않을 큰 강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있죠. 네. 여기는 규모가 5.9. 그리고 그 다음인 또 16일 구마모토에 또 지진이 발생했잖아.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져서 7.3. 근데 여기서 끝이지가 않았어요. 17일 날 에콰도르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규모가 7.8. 또 같은 17일 날 남태평양의 퉁가란 나라 있죠. 네. 여기도 6.1. 그러니까 일본, 동남아, 뉴질랜드, 북미, 남미 이 해안지대를 잇고 있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데가 있죠. 정식 명칭은 환태평양 조산대. 여기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나라들을 쭉 이어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고리 모양의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80에서 90%가 이 불의 고리에서 발생한다. 원래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긴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갑자기 잇따라 발생하는 거야. 특히 이번에는 며칠 사이에 거의 불의 고리 각 곳에서 다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어요. 더 강력한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 실제로 2011년에 동일본 지진 때 네. 이때도 아까 얘기 드렸던 불의 고리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먼저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불의 고리에 봉인이 풀렸다. 봉인. 네, 이제 앞으로는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지진이 지리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경제 방송이니까 경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제 분야에도 이런 대지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 이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쓸려나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대요. 뭐냐면 뭐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경제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타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잇따른 지진 때문에요. 구마모토 지역 이 근처가 물류망이 완전히 다 끊겨버렸대요. 네. 특히 이 지역에 일본의 주요 기업의 공장들도 상당히 많았었대. 그런데 이 공장 가동이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지진 때문에. 네. 이게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의 주요 물류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신간생 있죠. 예. 신간생이 운행을 멈춘 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본토와 구마모토 현을 잇는 하늘길까지 막혀버렸대요. 도요타 자동차 있죠. 네. 도요타 자동차가 23일까지 무려 5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대요. 일단 도요타 자동차 공장 자체가 구마모토에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생산 차질을 빚느냐 하면요. 이 구마모토 지역에 자동차 관련된 부품 공장들이 상당히 많대. 자동차 엔진이나 문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품을 생산을 못하겠죠? 그러면 본체 자체도 생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엔진을 만드는 부품 당연히 자동차 핵심이잖아.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이 구마모토 지역에는요. 도요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닛산의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들도 상당히 많나 봐요. 예. 그래서 닛산도 16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토바이 업체 있죠. 혼다. 네. 혼다도 오토바이 공장을 내주 초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여기도 부품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 엔진과 연결되는 기어 있잖아요. 기어. 자동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일본 대표 브랜드가 있어요. 아이신.
이 아이신이라는 곳도 아마 이 동네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이신이 바로 구마모토 지역에 있는데 아이신에서 이걸 제대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이 토요타뿐만 아니라 닛산, 혼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일본 최대의 정유업체인 JX 니폰 오일 앤드 에너지도요. 이 구마모토 인근 오이타현에 정유 공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16일 오전부터 석유 선적을 중단시켜 버렸어. 위험하니까. 거기다가 절삭기 생산 업체인 후지전공, 또 건설 부자재를 만드는 미라이공업 이런 공장들도 15일부터 공장을 멈추고 있대요. 근데 더 큰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있대요. 뭐냐면 반도체와 전자업체. 왜냐하면 반도체와 전자업체는요 진동 같은데 상당히 민감하잖아. 그렇죠. 기계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와이퍼나 이런 거를 만들 때 0.0001mm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동이 생겨버리면 이게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가전업체인 파나소닉이 구마모토에 공장이 있대요. 근데 14일 날 지진이 발생하니까 공장을 돌리질 못하는 거야. 일단 14일 지진 자체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아가지고 다시 15일에는 공장을 돌렸는데 16일 날 또 지진이 와버렸어. 아예 중단을 시켜버렸다고 해요. 또 소니 있죠. 예. 소니도 반도체 공장이요. 나가사키현에 이사하야라는 곳에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16일 날 강진이 오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종업원들이 다 대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시켜 버렸어요. 원래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지 되잖아. 그렇죠. 한 번 멈추면 이게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진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미쯔비시 전기도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이 두 곳이나 있는데 여기도 중단시켰다고 밝혀버렸어요. 아이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회사도 그렇고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다 타격을 받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큰 타격이 이걸 것 같아요. 관광산업. 그렇죠. 아사히 신문이요. 벌써 이런 보도를 했네요. 일본 최대 여행사가 JTB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벌써 구마모토현이나 아소 지역 관광 상품 취소율이요. 99%. 근데 이게 100%가 안 된 게 더 이상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귀찮아서 취소를 안 하는 귀찮아서 거죠. 안 한 건가? 예. 아무튼 취소율이 99%니까 이게 관광 산업이 아예 붕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특히나 이 구마모토현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가요. 이게 백부라고 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해 50만 명 이상 찾아가는 지역인데 여기 누가 가겠어요. 게다가 중국 있죠. 중국인들도 여기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외무부보다 훨씬 더 발빨라요. 중국 외무부가요. 5월 16일까지 이 지역을 여행 금지시켜버렸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아소 화산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또 화산 활동이 시작이 돼서 분화구에서 연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행 금지까지는 안 시켰네요. 아무튼 이번 지진 때문에 아베 총리가 성장 동력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상당히 많이 푸시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타격을 입게 돼 버렸어요. 예. 아니 그러면 해외 관광객들이 안 오면 내국인이라도 좀 오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을 텐데 내국인이라고 여기 갈 리가 없잖아. 그렇죠. 특히나 일본 관광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골든 위크 있죠. 올해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인데 이때 누가 여길 가겠어요. 벌써 골든 위크 특수도 끝났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대요. 여진이 또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이번 지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벌써 추산하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당연히 천문학적이겠죠. 재난 평가 업체인 키네틱 애널리시스에 따르면요. 구마모토현 연쇄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 규모가요. 무려 6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6조 원에 달한대. 76조요? 네. 와.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경제적 손실 규모고 보험 손실 있죠. 보험에 의한 손실도 무려 70억에서 2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얘기고 앞으로 공장 폐쇄가 더 길어지고 또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소비 심리 저하로 인한 경제 침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외국인들, 예. 해외 투자자들, 일본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이나 채권 다 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삼성 라이온즈에 있다 일본 가네. 니네? 나바로. 나바로. 나바로도 다시 삼성으로 올 것 같아. 아, 일본 무섭다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이번 지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당연히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일본 기업들이랑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도 진짜 그렇게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이 있을까? 뭐 아직까지 자료가 없으니까 예전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동일본 지진 일어나고 1년 후에 자료를 하나 발표한 게 있네요. 동일본 대지진이 한일 경제에 미친 영향과 과제,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를 살펴봤더니 2011년 한국의 대일 수출 증가율이요, 2010년보다 무려 11.4%포인트가 증가를 했대. 오. 그래가지고 40.8%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일본 수출이 40.8%나 늘어났다는 거야. 게다가 수입 증가율도 23.8%포인트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6.3%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예. 당연히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요, 약 75억 달러가 감소를 했대요. 그러면 수출이 도대체 어느 분야가 늘었느냐 찾아봤더니만요, 자동차나 반도체 역시 이게 꼽힌 거예요.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요,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7%가 감소를 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요 12.3%에서 10.4%로 낮아졌대요. 반면에 한국은요 자동차 생산량이요 9%나 증가를 했대.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이요 2011년에 4분기가 되니까요 67.6%까지 상승을 했. 이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재미난 게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있잖아요. 일본 내 지진이 벌어지니까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어디다 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거야. 2011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수가요 전년보다 무려 79건이 증가해서 500건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 투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가장 덕본데가 여행. 역시 지진 나는 나라 누가 놀러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시아권 특히 동북아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 어딜 가겠어요. 중국은 황사 때문에 또 이상하잖아. 그렇죠.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 때 특히 방사능 유출 요거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한국으로 목적지를 변경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 덕분인지 2011년에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요 전년에 비해서 무려 100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980만 명, 1000만 명에 육박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반사 효과를 볼 수가 있겠군요. 아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 경제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해왔어요. 특히나 일본 기업들 자체도요, 엔화가 자꾸 떨어지고 일본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던 동남아나 이런 데 임금이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해외 생산의 장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로 많이 유턴을 해버렸거든요. 예. 일본 최대 가전업체인 파나소닉 있잖아요. 예.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전체 생산액의 한 40%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난해부터는 중국에서 만들던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본 내 공장으로 이전을 시켰어요. 일본 내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정용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 공장에서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닛산 자동차 있죠. 예. 닛산 자동차도 일본 내 생산을 상당히 줄여왔었는데 작년부터 일본 내 국내 생산 규모를 10만 대로 늘리기 시작했어요. 또 카메라 제조업체인 캐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생산 비율을 전년에 비해서 10% 정도 확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일본 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규모는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만 국내 투자 규모는 오히려
14.7%나 늘어났대요. 그런데 이렇게 유턴한 일본 내 공장들이 이번 지진 때문에 날벼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총리가 오라고 해서 금이환영 했더니 쪽박 찼네. 그렇죠. 불의 고리에 봉인이 풀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 전체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장들을 다 일본 내로 옮겨왔는데 앞으로 여기서 생산한 제품 수출이 될까요? 수출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이런 지진과 같은 대외 환경을 주요 변수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 PD가 잠깐 얘기했던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의 지진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어쩐지 좀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그렇지만 일단 경제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거대한 재앙이 경제사를 급변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미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덕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미국에 1906년에 엄청난 지진이 와가지고 사람도 상당히 많이 죽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1906년이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이 미국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지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는 저거 못할 물건.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마차를 많이 타고 다녔어. 그런데 대지진이 발생하니까 이게 말들이 무서워서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거기서 활약했던 게 자동차라고 그럽니다. 이때 대지진 구조 작업에 군대나 소방대 뭐 이런 데들이 자동차를 동원해 가지고 구조 활동을 펼쳤거든요. 이 종횡무진하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나 헨리 포드가 이때 T 모델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이제 믿음이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산업이 자동차로 확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니까 뭔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석유 재벌. 그렇죠. 록펠러 있죠. 예전까지만 해도 석유는 주로 조명이나 이런데 등잔용으로만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 1900년대 초반에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명용 석유를 안 쓰는 거야. 석유의 수요가 갑자기 급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자동차가 이제 대중화되니까 사람들이 너나 없이 석유를 쓰기 시작하잖아. 록펠러 가문이 이때 미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엄청 높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앤드루 카네기도 그러면 차를 만들 때 쓰는 그 철강 때문에 철강 덕에 부자가 됐겠군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남의 불행을 우리가 행으로 삼자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지만 기왕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금을 많이 보내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깎아내렸었죠. 또 이번 대지진 때문에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돌고 있대요.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또 물론 일부 지각 없는 일본 몇몇 사람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악의적인 헛소문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되도록 이번 반사이익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한 거잖아. 그 우물에 독 탄 거는 지금 100년째 우려먹는구만. 그렇다고 뭐 일본 사람들이 이번 대지진으로 많이 희생되라 뭐 이렇게 기원드린 거 전혀 아닙니다. 소중하고 고귀한 인명의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만큼만 우리나라에서 반사이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한국에 공장 많이 짓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 있죠. 장영실 쇼. 네. 이걸 보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거를 발견을 했어요. 어제 장영실 쇼의 주제가 뭐였냐면 탈모. 탈모. 네, 머리 빠지신 분들. 박 PD는 탈모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아직까진 그렇죠. 예. 저도 실은 탈모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데 의외로 주변에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저희도 한순간에 맛이 갈 수 있습니다. 장영실 쇼에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요. 무려 20만 7천 명이 된대요. 어우,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이 병원을 찾을 정도면 아주 심각한 거고 아, 잠재 인구까지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000만 명. 1,000만이요? 예, 우리 인구가 거의 5천만이잖아요. 5명 중에 1명이 탈모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앞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와. 상당히 장난이 아니죠. 어제 그 장현실 쇼에 나온 거 보니까요. 25살 된 젊은 사람이 나왔는데 네. 벌써 탈모 때문에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라도 고민을 크게 할 것 같아요. 아유, 외모에서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 얼굴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헤어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당연히 고민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탈모 때문에 걱정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탈모가 또 새로운 산업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아, 탈모를 막거나 네. 이미 진행돼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아, 그렇게 탈모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탈모를 아주 좀 유쾌하게 비즈니스화 시킨 게 있어요. 이것도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에는 탈모 우대 식당이란 게 있대요. 아, 이게 도쿄에 아카사카라는 지역 있죠. 네. 여기에 생긴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당은 재미난 게 탈모 증상을 겪고 있거나 탈모 증상이 좀 우려된다. 이런 고객들한테는요. 1인당 500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을 할인해 준대요. 그리고 단체 탈모 손님한테는 음료수를 무료로 준대. 단체 탈모 손님이요? 예. 그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 탈모 동호회나 뭐 이런 데겠죠. 그러니까 과연 탈모 뭐 그것 때문에 500원 할인 받으려고 거기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게 반응이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상담을 할 수 있잖아. 아하. 옆에도 탈모고 앞에도 탈모고 뒤에도 탈모니까 서로 비교를 하고 어디 가면 이 탈모 치료 잘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도 가발 잘 만들 수 있어요? 서로 정보 교환이 되고 네. 이게 탈모 손님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동호회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기발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생기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기발한 비즈니스인데요. 그렇죠. 탈모에 대한 걱정들을 여기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많이 덜 수가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다가 저는 이거 잘 몰랐었는데 두피 문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두피 문신이 뭐냐면요. 탈모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분들한테 모발 색상과 비슷한 색의 잉크를 예. 문신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머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있는데 짧게 깎은 듯하게 보이면 예. 예를 들어 브루스 윌리스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훨씬 그냥 탈모했을 때보단 외모적으로 나아 보이니까요. 이런 두피 문신 산업도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 저도 혹시 궁금해서 우리나라에도 있나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봤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짜 이런 기발한 산업들이 발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리함을 오히려 장점으로 이용을 하는군요. 사고의 전환, 역발상 역시 중요하군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